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깊어져만 가는 밤하늘 별빛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를 기다리죠. 한참을 말하지 않아도 그대 두 눈 들여다보면 나는 알아요 그대를 느끼죠. 햇살하는 밤 하늘 수평선 멀리 그대의 별 되어 늘 그대를 지킬게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나 그대 위해 간직해온 짙은 숨결 그대에게 닿기를 바래요.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Oh,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점점 멀어지는 한동안 그대 외로이 힘없이 지나간 나날들 나는 아파요 그대를 느끼죠. 햇살하는 밤 하늘 수평선 멀리 그대의 별 되어 늘 그대를 지킬게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나 그대 위해 간직해온 짙은 숨결 전해지길 바래요. 오직 나 그대가 내 맘 흐르는 하늘을 바라봐줘요. 한 걸음 다가와 멀어지진 말아줘요. 하루하루 같은 이곳에 남겨져 그대에게 머물게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그대와 영원히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늘은 새벽별님의 신청곡 이혜준의 내 생의 아름다운으로 출발했습니다. 주원 씨 이게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된대요. 괜찮아요? 네. 휴대폰으로 하죠 뭐. 근데 댓글을 못 볼 수 있어서 네. 한번 켜볼게요. 오셔서 해주셔도 되는데. 잠깐만요. 한번 네. 이걸로 해보고. 네. 자, 일단 주원 씨의 네트워크를 손보는 동안 오늘 낮 눈에 띈 소식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쪽에서는 네트워크를 좀 손봐 주시고. 네. 자. 가시죠. 버거킹. 자, 네. 반년 만에 가격 인상, 두 번째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그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7,000원이요? 그러니까요. 햄버거 샌드위치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네, 네. 4달러 이랬었잖아요. 근데 저게 6,900원이 된 거예요. 4달러 언제쯤이죠? 4달러, 3,900원이었는데 네. 6,900원이 됐습니다. 버거킹이 29일부터 버거류 36종 포함한 총 46종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
평균 4.5%나 올린대요. 지금 적게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홍승표님이 가격킹이라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지난 1월 3일에 이미 33종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와퍼 6,400원이던 게 6,900원, 500원이나 올랐고요. 야, 그리고 롱치킨 버거라는 게 있는데 4,400원에서 4,600원이 된다고 합니다. 물류비와 원재료 등 각종 제반 비용 상승으로 안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은 했다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속은 상하죠. 롯데리아도 지난해 12월에 제품 가격 평균 4.1% 올렸고 지난달에 5.5%나 추가 인상했어요. 롯데리아는 더 많이 올렸더라고요. 요즘 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KFC도 1월에 올렸었는데 12일부터 또 올리고 서브웨이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푸드 학생들도 많이 사 먹고 취준생도 젊은 층이 많이 먹는 건데 와퍼 단품이 6,900원이면 세트는 훨씬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러니까 원자재도 뛰고 다 뛰니까 이제 소비자가도 뛸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우리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홍승표님 짜장면도 8,000원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아니 상암동에 있는 버거킹 어느샌가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네, 없어졌어요. 요즘 햄버거를 잘 안 먹나 봐요. 옛날만큼. 토마토도 안 넣어주고 양상추도 안 넣어준대요. 요즘 햄버거에. 그런가요? 하긴 지금 신선 채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요. 고깃집들도 상추 리필을 안 해주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가격을 네. 올리지 않는 대신에 맞아요. 뭐 재료를 뺀다든가 슈렁크 플레이션이라고 양을 줄인다든가. 하죠, 그거를.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이건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아유. 이 진상 청소년들 때문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 사진을 좀 볼게요. 네, 저 자막이 오타가 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썼잖아요. 네. 잘 치워봐. 그리고 저 밑에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 편도라 이렇게 써놨어요. 편도리가 뭐냐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저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거를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올리면서 손발이 떨리고 진정이 안 된다라고 안 되죠, 제목을 안 되죠. 달았습니다. 네. 글 쓴 사람 저 사진 한 장만 올렸다고 해요. 별다른 코멘트 없었고 저게 모든 걸 말해주는 겁니다. 저게 편의점 테이블에 저 먹고 난 각종 음식 정리 하나도 안 하고 컵라면, 햄버거, 음료수, 삼각김밥 껍질을 다 남겨놓고 소스로 추정되는 물질로 잘 치워봐 편도라 이렇게 써놓고 갔는데 이 글 쓴 사람 음식을 먹던 애들이 10대였다 이렇게 쓰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 왜 저러는 겁니까? 저거 너무 못된 짓 아닙니까 저거는?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 CCTV 돌려서 혼내줘라. 지금 댓글창에도 아니 저거는 버릇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저건 소시오패스입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보기엔. 아니 저렇게 놓고 간 것도 잘못인데 안 그냥 치운 곱게 것도 가지. 잘못인데 그걸 저렇게 써놓고 간다는 것 자체가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 이해할 남의 수는 감정을 없죠.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저거는 못된 짓, 나쁜 짓 소시오패스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거는. 저거를 쓴 학생이 저 사진을 본다면 반성은 봤겠죠. 할까요? 봤을 거예요. 반성은 할까요? 그냥 즐기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얘기 올라왔다는 듯이.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 반성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반성을 안 하고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건데 참 큰일. 인성교육 좌절, 입시교육 치열. 홍승표님. 네. 입시교육이 치열하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도 저거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소양이 손을 없는 겁니다. 넘은 거죠. 네. 저런 학생들은 정말 한 방 맞아야 됩니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들을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최근 한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안 된다고 하네요. 네, 괜찮아요, 이제. 참 좀 꿀꿀한 소식을 했었는데 자, 다시 신나게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MBC 뉴스 전해드립니다. 좋습니다. M보드 톱5입니다. MBC 타이틀을 달고 보도된 뉴스 중에서 조회수가 높았던 기사 5개를 줄였습니다. 네. 먼저 5위. 어제 아침 보도됐어요. 네. 투데이 와그락을. 근데 벌써 5위. 167만 뷰. 진짜. AI가 발전하면서 네. 로봇이랑 뭐 바둑도 뒀었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결을 하는데 체스를 아이랑 둔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예.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체스 대회장. 7살 소년이 체스 로봇과 경기 중에 갑자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체스 로봇이 말을 옮기던 소년의 손가락을 움켜잡아 부러뜨린 건데요. 주변에 있던 어른 4명이 로봇을 제어한 뒤에야 가까스로 손가락을 빼낸 소년. 그런데 주최 측은 소년에게 책임을 떠넘겨 논란입니다. 러시아 체스연맹 회장은 로봇이 이전에도 수차례 시합을 치렀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도 소년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로봇이 말을 옮기기 전에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손이 막 아픈 느낌?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로봇은 상대의 기물을 제거하고 네. 나의 기물을 옮기려는 그런 와중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아이가 다른 기물을 움직이니까 이제 오작동을 한 거죠.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러시아 체스 연맹은 아이 탓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부주의한 거다. 가만히 있었어야 한다. 로봇이 이동한 다음에 했어야 됐다. 그 규칙을 그런 제대로 몰랐다. 사고 원인은 아이한테 지금 그 부주의를 지목하고 있고, 그 네티즌들의 입장은 달라요. 어린아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7살이잖아요. 네. 돌발 상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어 기능을 만든 다음에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어린이와는 대결을 하지 말든가. 그렇죠. 그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 중론이었습니다. 어른 네. 4명이 달려들고서야 손가락을 빼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우, 진짜 이게 그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 그 옆에 부모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7살 아이가 혼자 오진 않았을 텐데 그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땠을지. 아이 참. 그게 7살인데 7살이면 저걸 빨리 옮겨야 되겠다 하는 순간 다른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걸 빨리 옮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게 이나라님이 손 잡으면 놓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물을 잡았느냐 손을 잡았느냐를 인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왜냐면 기물은 딱딱하고 그렇죠. 손은 좀 물렁물렁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나 봐요. 네. 열감지 시스템 좋다, 김보라님. 사람에겐 열이 있으니까 열감지 시스템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듯한데 참. 이건 대회 속의 대회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동명님은 수치가 어긴 저 애 잘못 아닌가요? 이라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를 탓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또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예요. 로봇이 뭘 잡았어요. 그럼 사람이 옆에 가서 버튼을 누르면 탁 놓게끔. 놓게 해야죠. 근데 성인 4명이 막 제어를 해야 될 그렇죠. 정도로 그런 방어 기능이 없었다는 건 누가 봐도 문제가 아닌가. 그 안전사고가 일어날 거 자체를 가정하지 않고 한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 네. 근데 로봇이 앞으로 더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게 될 텐데 그렇죠.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 장치도 얼마든지 다 생각을 하고서 로봇을 여기저기에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러닝머신도 그냥 바로 뭐 이머전시 빼면 그렇죠. 바로 빼면 꺼지잖아요. 꺼지죠. 네, 그런 안전장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자, 4위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4위는 그제 보도된 뉴스투데이 이 시각세계 코너. 네. 하루 이틀 만에 지금 4, 5위에 오른 건데요. 186만 뷰 기록 중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에 출렁다리 물결이 줄렁줄렁이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저도 선배? 몇 군데 가봤어요. 파주에도 가봤고. 파주. 그리고 삼척 그쪽에도 있어요. 네, 지금 없는 지자체가 없는 없을걸요? 지자체가 없죠. 네. 뭐 시청, 군청마다 다 만들고 있는데 저는 뭐 말씀하신 파주의 마장호수라고 있어요. 네. 출렁다리 가봤는데 무섭던데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괜찮은데 가운데 가니까 중간 정도 갔을 때 와 이게 약간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꿀렁꿀렁 하는데 제 아이가 이제 같이 갔거든요. 네. 아이는 무서운 줄 모르나 봐요. 달려가는데 저는 못 달려가고 이 아이를 잡아야 하는데 못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유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출렁다리가. 약간. 그게 중간 부분에 약간 뭐 유리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서웠나? 근데요, 중국에서는 그나마 그 출렁다리는 좀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뚫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중국에 위험한 다리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 텐진시 지우상 정상에 한 남성이 줄 하나에 의존한 채 아찔하게 공중다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원들이 구조를 시도하지만 로프가 목에 감겨 질식한 남성은 결국 다리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말았는데요. 같은 날 또 다른 중국 관광지에서도 흔들다리에서 발을 헛디딘 10대 소년이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현지에서는 공중다리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 직후 두 관광지의 출입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아니 저 마지막에 저거는 이거는 저걸 출렁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저걸? 특전사들이나 저거는 진짜 아니, 특수 웃으면 안 되는 요원들이나 거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상상한 출렁다리가 아닌데요, 저거는? 좀 극기 훈련이에요. 예. 네. 저거는 그러니까 저걸 일반인들이 관광지에서 건널 수 있는 건가? 보통 좀 뚫려 있더라도 한 요만큼 촘촘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리를 벌려서 가야 될 정도면 좀 저건 문제가 있지 않나. 안전사고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선영구 찾는 분들이 많네요. 네. 이 시각sek에 우리 선영이가 진행해서 네. 선영구 목소리다 많이 또 반가워해주고 맞습니다. 계시고. 실미도 영화 찍는 거냐 하셨고요. 그니까요. 저건 서커스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방금 보신 그 10대 소년 있잖아요. 추락 직후에 네. 그 안전로프를 잡고 다리 위로 올라오려고 했지만 안전장치가 이 상의와 함께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계곡으로 떨어진 건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허리와 등이 골절됐어요. 아이고. 10대 소년이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너무 안타깝고. 참나. 하필이면 또 같은 날이었어요. 네. 다른 관광지에서 한 남성이 공중다리를 건너다 떨어졌는데 추락 과정에서 이 로프가 목에 걸린 거예요. 어머. 질식해서 매달려 있었는데 구조요원들이 구조를 시도했지만 그 로프가 또 하필 풀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안타깝게도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기 관광지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관광 갔다가 놀러 간 날벼락이. 거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영찬님이 지장군님이시라면 안전 로프 없이 날아다니십니다, 여러분 하셨습니다. 저건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라고 라이언님이. 참. 저기 출렁다리인가요? 봐도 아찔합니다. 이사나님 그러셨습니다. 3,300명이 공감한 댓글이요. 네. 관광지에 저런 허술한 다리를 저 높이에 설치해 놓느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놀랍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이렇게 중국의 그 안전 불감증을 지적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자, 3위로 가겠습니다. 엠버드 탑5 이번 주 3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단독 보도한 259만 뷰 기록 중인 기사인데요. 네. 이거 이나대 추락사. 네. 며칠간 뜨거운 논란이 네. 일었는데 그 CCTV와 목격자가 없었고 새벽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의문점이 많았는데 경찰이 가해자가 그 불법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범행 시각 또 각종 단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그걸 MBC가 단독 보도한 겁니다. 먼저 자막 보실까요? 승강기로 3층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2시 때에 범행을 했다라는 게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건데 그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제 소리가 들어간 거죠. 담겨 있었겠죠. 이를 통해서 경찰은 김 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이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을 한 겁니다. 피해 학생은 새벽 3시 49분 발견됐으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방치가 돼 있던 셈이죠. 또 가해자 김 씨가 만취해서 걷기도 힘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서 3층으로 갔다면 사건 현장인 3층 창틀을 그 걷기 힘든 피해자가 자력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김 씨의 어떠한 행동이 그 사망으로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누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쟁점은 김 씨가 고의로 밀었느냐, 그렇죠. 아니냐. 아니냐. 그거겠죠. 왜냐하면 고의로 밀었으면 살인죄가 그렇죠. 적용되고요. 고의로 민 게 아니면 준강간치사죄로 되는 건데 우선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그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살인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떨어진 다음에 전혀 군안 조치나 구조 조치 전혀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 그게 지금 가장 지탄받고 있는 그것도 거잖아요. 있죠. 네. 만약에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떨어질 당시엔 살아있었거든요. 그걸 알았을 네. 테니까 네. 바로 119에만 신고를 했어도 그렇죠. 이렇게 안타까운 결말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건데 또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온 대로 저희 프리데스크에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2위로 가볼까요? 네. 이번 주 2위는요. 그젯밤에 보도된 김수근 기자의 리포트. 요즘 그 하루 이틀 사이에 화제성 있는 기사가 많았나 봐요. 네. 320만 뷰 이틀간 기록했고 네. 최근에 그 우리 한국 여자 프로골프계에 루키가 떠올랐어요. 아시죠? 그 2위에 오를 만큼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엄청난 인기. 그 엄청난 인기의 루키 관련 2위에 오른 거라면 뭐 어떤 기사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선수가 여자 선수인데 300야드 가까이 보내요. 윤이나 선수. 예. 네. 사실 300야드는 남자 프로골퍼들만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네. 정말 대단한 선수인 건 확실합니다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윤이나 선수가 하도 화제니까 저도 이제 그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인터뷰가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한 사건. 이유가 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300야드에 이르는 호쾌한 장타를 앞세워 얼마 전 KLPGA 첫 승을 신고한 신인 윤이나. 지난주에도 윤이나를 보기 위해 많은 갤러리들이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팬클럽이 얼마 전에 생겼는데 가입해주신 회원분들이 100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한국 여자 오픈 1라운드에서 15번 홀 티샷 후 러프에 떨어진 공을 쳤는데 이후 그게 자신의 볼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윤이나는 그대로 끝까지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잘못된 볼을 치면 벌타를 받고 다음 홀 시작 전까지 바로잡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윤이나는 처음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고 시점과 방식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잦은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지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그것도 이메일로 협회에 사실을 밝힌 데다 최근 캐디와 결별한 이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걸 감안하면 잦은 신고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네. 참. 저는 참 윤이나 선수를 아끼던 팬들조차 지금 많이 실망한 상황이고 네. 뭐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신인이고 어리니까 봐주자. 근데 여론이 냉랭해요. 그럼요. 예. 그 이유가 그 본인 볼이 아니란 걸 알자마자 신고했으면 가장 좋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 경기 끝나고 나서든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있다든지 일주일 있다든지 좀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한 달 동안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지점이고 특히 그 캐디와 결별한 이유가 전해지진 않았어요. 다만 그 캐디가 양심 선언할까봐 등 떠밀려 자진 신고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서영찬님도 일반 골프홀 도는 골퍼들도 다 아는 거다 저거는 이렇게 아마추어들도 네. 공 바꾸거나 공 만지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네. 난리 나죠. 그리고 골프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 없잖아요. 그쵸. 선수가 곧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신사의 스포츠다. 네, 그래서 타수도 본인이 기록을 다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 윤 선수의 입장은 뭡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과문을 냈거든요. 네. 소속사 통해서 성적에만 연연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시간 갖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라면서 대회 출전 비롯한 모든 활동 잠정 중단하겠다. 하지만 그 대한골프협회는 윤이나의 당시 성적을 컷오프였거든요. 네. 실격으로 수정을 했고 조만간 징계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슈퍼루키였는데 네. 순간적인 오판으로. 한순간에. 그러니까요. 선수 생명까지 지금 위험해진 상황이 됐네요. 그러게요. 자, 이제 1위로 가겠습니다. 네. 엠버드 톱5 이번 주 대망의 1위입니다. 일주일 전에 보도된 김광현 기자의 리포트.
400만 뷰가 넘었어요. 네. 420만 뷰에 육박하는 조회수. 방금 전에 골프 관련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골프채를 제 용도로 쓰지 않은 10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골프채는 골프공 치는 거 아니에요? 네. 제목 보실까요? 6명이 골프채로 집단 폭행. 야. 아우. 천안이에요. 충남 천안의 오피스텔 앞인데 승용차에서 내린 3명이 골프채를 꺼내 들고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에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쓰던 방으로 향했고 11시간 뒤에 119 구급차와 그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1시간. 그 10대 청소년인 지인이 화장실에서 씻다가 넘어져서 의식불명이다 이런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게 당연히 거짓이죠. 아휴. 온몸이 멍투성이인 걸 본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폭행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6명이. 6명. 6명이 어떻게 됐냐면 20대 1명이고요. 10대가 5명. 왜 이랬대요? 남녀. 왜 이랬대요? 2시간 가까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집단 폭행을. 가해자 1명과 이성 문제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유는. 근데 이제 자신들의 아지트가 있었나 봐요. 이것도 참 이상해요. 아지트가 왜 있지? 오피스텔로 데려가서 함께 때린 건데 골프채, 주먹, 마구잡이로 때린 거예요.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두개골 골절. 골프채로 때렸으니까. 네. 아우. 심한 부상을 당했고 사건 지나고 한 열흘 정도 네. 예, 사경을 헤매다가 숨졌습니다. 아휴, 근데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닌 게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입을 맞춰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거예요. 어머. 6명이 때려놓고 야 네가 한 걸로 하자. 뒤집었어.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실화라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참나. 댓글에서도 분노의 댓글이 제일 많았겠네요. 죄다 콩밥을 먹여라 김선호님, 너무 무섭다. 조현성님, 증거 조작 라이언님. 참. 요즘 씁쓸하네. 10대들 계획적인 범행이 대부분이다. 서영찬님, 영화가 애들을 버려놨다. 마이클 죽순님. 어휴. 아유 참 오늘 씁쓸한 어두운 소식이 많아요. 많았네요, 아, 오늘. 참. 오늘 밝은 소식은 좀 없고 다 어두운 소식, 좀 끔찍한 소식이 많았는데 안타까운데. 다음 주에는 좀 밝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그러니까요. 엄주원의 엠보드 톱5였습니다. 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는 뭐 지금 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문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문자 유출 사태 관련 소식이 뉴스데스크 문을 엽니다. 그러게요. 다들 아시죠? 대정부 질문 진행 중이던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대행이 윤 대통령과 이렇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화면이 잡혔죠. 이런 적이 참 많았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왜 조심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뭐 조심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휴대전화 화면 속 메시지에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표현을 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제 정치권이 뒤집힌 건데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SNS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 양두구육. 양두구육을 올렸습니다. 이게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변변치 않은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죠. 양두구육. 문자 유출 사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양두구육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듯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라는 걸 또 썼습니다. 같은 맥락이네요. 겉과 속이 다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릉도에 있다는데 저 섬에서는 양두구육을 판다. 이 섬은 보이는 대로 그대로다. 이렇게 해서 저 섬을 여의도를 빗댔습니다. 여권 내부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뉴스데스크 톱플록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우리 시각으로 아마 내일 새벽일 겁니다. 네. 자, 드디어 또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FOMC 정례회의가 열리는데 시장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할 거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막에 나왔네요. 네, 미국 CNBC 방송이 경제 전문가들 대상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노력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6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꽤 높네요. 그리고 저 전문가들은 향후 12달 안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55%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조사 때는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한 그 가능성이 35%였어요. 그러니까 20%포인트나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두 달 만에 확 뛴 거네요? 네, 경기 침체가 올 큰일이네, 가능성, 정말. 향후 1년 안에 두 달 만에 가능성이 저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아주 경기 상황 안 좋은데 뉴욕을 연결해서 내일 FOMC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이제 본방할 시간이니까요. 제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4월 이후 확진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율 방역으로 방역 대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괜찮을지 뉴스데스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10만 명 네, 큰일이에요. 모두 큰일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